안녕하십니까.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15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입니다. 1910년 8월에 일제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뺏어가고 1910년, 20년, 30년대 이후로 식민지 지배 통치를 변화시키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1910년대 일제는 무단 통치와 식민지 경제체제를 보면 일제는 1910년대에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무단, 말 그대로 무기를 이용을 하여 우리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하겠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고 이 조선 총독부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기구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병 경찰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민간인들을 헌병들이 치안을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병은 군인들의 치안을 담당을 하는 것이지 헌병들이 우리 민간인들을 갖다가 지배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제의 무자비한 통치 방법이 헌병 경찰 통치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무단 통치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일제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를 체포합니다. 또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관리,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교원, 선생님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또 칼을 차게 하였어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이런 강압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은 경제적인 착취를 하게 되는데요. 1910년에서 18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토지를 갖다가 약탈을 해갑니다. 토지 약탈을 하기 위하여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해서 신고를 안 한 토지는 일제가 전부 다 뺏어가서 조선 총독부 소속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게 되었던 거죠. 토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고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그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과 같은 것인데 이걸 뺏어갔던 거죠. 또한 회사령, 광업령, 어업령, 산림령, 또 소금과 철에 대한 이런 전매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착취해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1운동이 대대적으로 아주 불꽃처럼 전국 해외에서도 일어나게 되자 일본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통치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에 무단 통치, 즉 헌병 경찰 통치를 일제는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을 갖다가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죠. 이간시키는 이런 통치가 20년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부드럽게 문화통치라는 방법으로 이름을 명명했는데요. 일제가 이렇게 문화통치, 민족 분열 통치를 하게 된 계기는 3.1운동이 계기였다. 자, 하지만 말로만 문화통치였지 이 문화통치는 우리 민족을 서로 갈라놓고 또 서로 나뉘어지게 우리 민족이 단합되는 것을 막으려는 일제의 수작이었습니다. 자, 문화통치였기 때문에 일제는 우리나라의 신문 창간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만들어졌지만 일제는 신문 창간을 허용하면서 검열을 강화했어요. 또한 일본에게 불리한 기사는 삭제를 해서 신문을 갖다가 폐간시키기도 하고 신문의 내용을 갖다 수정하도록 하는 이런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경제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수탈해 가는데요.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증산시킨다. 미라고 하는 것은 쌀이라는 얘기죠. 일본은 부족한 식량 문제, 쌀 부족 현상이죠. 일본에서는 쌀 부족 현상이 있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산미 증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쌀이 부족한 형편인데 일본에서 쌀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쌀값이 폭등하는 이런 아주 불리한, 농민들이 정말 불쌍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1930년대입니다. 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말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루를 내어서 아주 없애버리겠다. 형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 민족의 특성,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1930년대에 일제가 대륙 침략을 하게 됩니다. 만주사변 같은 것을 일으키면서 대륙 침략을 위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하여 많은 수탈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민족 말살 통치를 보면 민족성을 말살한다. 조선인들의 특징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성하면은 뭐 말이나 글을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또한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다가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제가 민족성을 말살하고 조선인을 갖다가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조선인들을 일본인처럼 만들어서 일본에게 복종하는 노예로 만들겠다. 이것이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였기 때문에 내선일체, 내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선인들을 일본 사람과 모양을 똑같이 하겠다. 조선인과 일본인들을 한 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체죠. 하나일 몸체자. 그러니까 조선인과 일본 사람을 똑같이 만들겠다. 정신력으로.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라고 해서 이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신하가 되겠다. 우리 조선 사람이 일본 천황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을 암송하게 하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신사참배입니다. 자, 일본의 전쟁 영웅들을 모셔놓은 사당이 신사였는데 이 신사에 조선인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존경심을 표하라는 얘기죠. 정말 우리 조선인들이 국가를 뺏긴 상태 속에서 일본 사람 행세를 하고 일본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말, 우리 글 사용 금지, 신문, 잡지 폐간. 아까 우리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었는데요. 폐간시켰습니다. 또 그리고 창씨 개명,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뭐 다 잃어버리는 거죠. 말도 글도 못 쓰게 하고 이름마저 고치게 하고 일본인들에게 가서 참배하고 존경하게, 일본인들을 존경하게 하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930년대는 일제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 많은 물자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선에서 가져가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했어요.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조선에서 그 중심지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는 남면 북양 정책, 남쪽에는 면화를 심고요, 북쪽에는 양을 심어서 우리나라의 면화와 양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해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일본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자, 이를 위하여 물적, 인적 자원을 수탈해 가는데요. 뭐 물적이라고 하면은 전쟁에 필요한 쇠붙이 같은 것이 있겠죠. 자, 이런 쇠붙이들을 갖다가 일본이 가져갑니다. 공출하게 하는 거예요. 공출. 강제로 나라에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솥단지라든가 숟가락이라든가 또 뭐 사람들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전쟁에 필요한 쇠붙이 같은 것들을 가져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숟가락, 솥단지를 잃어서 정말 울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물론 쌀도 가져가죠. 군량미가 일본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인적 자원으로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군인으로 데려갔고, 또 일하는 노동자들을 갖다가 일본으로 강제로 끌고 왔고요. 또한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일본 군인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여자들을 갖다가 강제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까지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아주 뜨거운 이야기로 되어 있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모든 것들을 일본은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는 3.1운동입니다. 자, 이 3.1운동은 1919년에 일본의 무단 통치로 독립의지가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헌병 경찰 통치죠. 무단 통치는 1910년대에 헌병 경찰 통치를 무자비하게 합니다. 헌병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치안을 담당을 하니까 여기에 반발하여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들끓게 했던 사건이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서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황제를 죽인 게 아니냐, 을미사변으로는 명성황후를 죽이더니 이번에는 우리나라 고종마저 돌아가시게 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또 당시에 유생들은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보기 위하여 서울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고 있었고요. 또 한편 국외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자결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자결, 스스로 결정하자는 거죠. 자기 민족의 문제는 자기 민족이 스스로 해결하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일어나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한편 일본에서 국내 유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에 있는 국내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날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많은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태화관에 모여가지고서 독립선언서를 민족 대표 33인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만세 시위를 벌이자. 그래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돌리고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 만세 시위 운동은 서울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국 각지로 확산이 되었고요. 또한 해외로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태극기만 드는 평화적인 시위였었어요. 이 평화적인 시위에 일제가 총칼로 3.1운동을 진압을 하자
우리나라 백성들도 조직적이고 무장투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외로 무장투쟁으로 발전했던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클 것자입니다. 우리 민족들의 가장 큰 이런 민족운동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 3.1 운동은 모든 계층이 참여했다. 뭐 양반들만, 남자들만이 아니라 부녀자들도, 아이들도, 천민들도, 농민들도 이 운동에 참여했던 아주 거족적인, 아주 대대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제는 식민 통치 방법을 바꿨죠.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일제가 바꾸게 됐던 계기가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어서 독립운동이 되겠는가? 우리도 뭔가 조직적이고 좀 더 거족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 3.1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하여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까 알아봤던 것처럼 3.1 운동이 계기가 되었고요. 조직적인, 그냥 뭐 우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무장투쟁을 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해주에도 있었고 국내도 있었고 중국 상하이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임시정부가 3개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 통합을 했던 장소가 상하이였었어요. 그래서 상하이로 모든 임시정부를 통합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하이에 있는 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으로 분립을 하는 통치체제였고요. 공화정 형태를 띠게 됩니다.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국무총리로는 이동희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일을 맡아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국은 이것은 연락망 형태였었어요. 정부가 없다 보니까 독립을 위해서 뭔가 긴밀한, 신속한 연락이 필요했던 거죠. 또한 구미위원부라고 해서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또한 한국광복군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한국광복군은 조금 시기가 늦었는데요. 1940년에 한국광복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딸린 군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식 군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딸린 정식 군대가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자, 또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또 독립신문을 발행했고 사료 편찬소를 설치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순탄하게만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서도 뭔가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좀 위축이 되었어요. 임시정부가 조금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한 내부 갈등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 다시 한번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제의 식민정책은 무엇인가? 자,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보면 1910년대의 헌병경찰 통치, 1920년대의 문화통치, 1930년 이후에는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선 일체, 황국신민서사 암송, 신사참백 강요, 일본식 성명 강요, 이게 몇 년대의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이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1930년대의 민족 말살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민족 말살 통치. 조선인을 일본인들처럼 만들어서 일본에게 항복하는, 일본에게 굴복하는 노예로 만들겠다고 하는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다음 두 번째, 3.1운동 이후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자,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똑같이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에 조선총독부가 만들어졌고요. 자, 일제 식민 통치가 문화 통치로 전환되었다. 자, 맞죠? 아까 우리가 3.1운동으로 일제가 문화 통치로 바꾸죠. 헌병 경찰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었고요. 4번에 북외에서 무장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수립되고.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2번 틀렸죠. 조선 총독부는 이미 1910년에 설치가 됩니다. 3번, 1920년대 다음 정책을 시행한 원인이 무엇인가?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수리시설을 확대하고 쌀 수출량을 증대하고 벼 품종을 교체합니다. 자, 일제가 우리나라에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뭐냐면은 쌀 생산을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쌀 증산. 자, 1920년에 일제는 1920년이죠. 1920년에 일제는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산리 증식 계획을 시작합니다. 1910년에 토지조사 사업을 했고 1920년에 쌀을 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했던 거죠. 다음 문제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아닌 것은 하였습니다. 자,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을 추진한 거죠. 대한제국. 자,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였었어요. 그리고 추진했던 개혁이 광무개혁이었었죠. 자, 이거 아닌 것은 일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공채를 발행했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딸려있는 군대가 한국 광복군이었습니다. 1940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망으로 연통제와 또 그리고 조직망으로 교통국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아닌 것은 1번 아닙니다. 5번 1930년 이후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적, 물적 수탈이 강행되었다. 자, 일본은 1930년 이후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요. 국가 총동원령. 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거를 마음대로 수탈을 해 가게 됐던 거죠. 자, 2번 일제의 병참 기지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1930년대 일제가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일전쟁, 만주사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하여 전쟁 무기가 필요하자 우리나라에서 전쟁 물자를 가져가는 병참 기지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3번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게 하였다. 맞습니다. 내선 일체, 황국신민 서사 암송, 한글 사용, 창시 개명
막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죠. 한글 사용 금지. 네, 잘못. 그 다음에 4번.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단체가 바로 신민회였었어요. 신민회가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었고, 자, 이것으로 민족 말살 정책이 강화되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옳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사 1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